그 정도로 우리 한민족은 이 한반도가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외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요. 가장 주된 원인은 이제 19세기 말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이산 가족 이럴 때 약간 그러니까 뭐 나간 건 자의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요인 자체가 국난을 당해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떠나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용어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원래 정의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걸 그냥 해외 사는 사람까지 구분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민 가는 것,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국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살 수 없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비즈니스라든지 유학이든 취업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이제 이민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한국 정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과밀 인구 해소를 위해서 1962년도에 해외 이주법을 제정해서 한국인의 해외 이주를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마치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재외동포들, 특히 제1동포들이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또 취업을 위해서 많은 이제 또 뉴커머라고 해서 유학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주로 60년대부터 70년대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뉴커머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일본은 이제 그 식민지 시대 때 간 분들한테 또는 한국 전쟁을 피해서 간 사람들한테는 이제 특별 영주권을 주고 있고 나중에 온 사람,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간 사람들한테는 일반 영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965년도에 미국이 이민 및 국적 법률을 이제 채택을 해서 당시에는 이제 이민을 특별히 그 화이트 백인들 위주로만 이민을 받았는데 이것이 65년 이후에는 이걸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민을 이제 폭을 넓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이민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명이 이제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면 이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 중에 적어도 친족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미국에 재미국부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가 있고요. 실제 저도 사실 저희 큰 누나가 미국에 70년대 말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난에 의해서 타이로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이산이라고 해서 이산 가족할 때 이산이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철자가 틀렸네요. 난민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난민과 발생 배경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탈출, 독립운동, 해방종의 혼란, 한국전쟁 등으로 해외 이주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90년대 이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이제 거꾸로 중국 동포들이 대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그 앞에는 러시아의 사할인 억류 한인들이 한국으로 귀환했고 한러 수교와 한중 수교로 인해서 고려인 조선족들이 취업을 위해서 또는 고향을 찾기 위해서 재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재미동포 1세들이 주로 이제 70년대 많이 갔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나이들이 이제 70대, 80대 이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돈은 있고 많이 벌었는데 자기 이제 이 고향을 찾기 위해서 또는 고향에서 뼈를 묻기 위해서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송도에 재미동포 타운을 지금 만들어서 뭐 지금 아마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 국적법이 바뀌어가지고 65세 이상이 되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중 국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이중 국적 나이를 낮춰달라고 막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9년 전부터 이제 65세부터 이제 이중 국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미동포 1세대들이 70년대 갔던 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후를 보내려고 하고 있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 국적자 또는 미국 가면 미국 시민권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중 생활을 지금 합법화시킨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미동포들이 이제 약 2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가 굉장히 대단하고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적법을 지금 계속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제해동포의 특징을 보면 제1동포들은 일본에 귀화한 사람들이 38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민지 시대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뉴커머 합쳐서 34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본에 귀화한 사람이 더 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족이 약 209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9천 명 정도. 고려인들은 47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한국인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영주권 받은 사람이 9천 명이고 러시아에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한 500명, 5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미동포들은 153만 명이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43만 명. 시민권자들은 한국에 투표권이 없고 영주권자 43만 명은 한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 미국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서유럽이나 동남아 입양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제1동포들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식민지에 간 사람들하고 나중에 간 사람들하고 균형이 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식민지 시대 때 간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 이후에 간 사람들도 상당히 숫자가 늘었죠. 조선족, 제중동포들은 주로 식민지 시대 때 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고려인도 다수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 한국인들은 옛날에 이제 그 하와이에 이제 그 노동자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끌려갔다기보다는 이제 송출돼서 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아주 극소수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다시 그 어디로 흘러 들어간 멕시코에 그 뭡니까 선인장 공장 이런 농장에 팔려 들어가서 애니깽이라는 말로 쓰고 있고 또 그 일부가 다시 또 쿠바로 들어가 가지고 뭐 얼마 전에 영화도 있었죠. 제르니모라고 해서 그 한국계 당시에 이제 1900년대 초에 조선 왕조 말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하와이로 이민 갔다가 이 사람들이 미국 흘러 들어갔다가 그 멕시코나 쿠바로 흘러간 사람들 그 한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생긴 게 이제 역시 한인 얼굴 그대로 남은 사람도 있고 현지인과 결혼해서 혼혈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한인계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르니모라는 감독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만든 영화 제르니모라는 영화 있다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해동포들의 특징들이 그 제해동포라고 하지만 다 다르다는 거죠.